자,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언어의 역사, 언어의 역사, 말과 글에 관한 궁금증을 풀다, 말과 글에 관한 궁금증을 풀다, 데이비드 크리스탈저, 서순성 역, 베이비 토크에 관하여, 베이비 토크에 관하여. 우리는 종종 언어로 바보짓을 합니다. 갓난 아기 앞에서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언어로 바보짓을 할까요? 아기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 누구나 안녕, 이름이 뭐니, 혹은 어쩜 이래도 귀여울까 등과 같은 말을 건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 아기는 아직 어떤 언어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아기가 알아듣는 양 말을 건넵니다. 갓난 아기와 맨 처음 대화를 트는 사람은 보통 산모입니다. 다음 예문은 아기가 태어난 지 불과 몇 분이 지난 뒤 엄마가 건넨 말을 녹취한 것입니다. 오, 아가야 귀여워라, 아가야 귀여워라,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오 그래 아가야 안녕 안녕, 어쩜 이리도 예쁠까, 오 you are Georgious, you are Georgious, you are, oh yes, you are, hello, aren't you beautiful? 아기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꽤 한참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그쳤고 두 눈까지 감겼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기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면서도 엄마는 계속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말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글자로 옮겨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 야, 귀여워라, 아가, 야. 처음에 고음으로 시작된 목소리는 뒤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Hello? 안녕이라는 대목에서 목소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 단어를 안녕, 헬로 하는 식으로 길게 느려 발음했습니다. 어쩜 이리도 예쁠까에서 다시 고음으로 바뀌었는데 마치 아기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볼 수 없지만 아기에게 말을 건네는 내내 엄마의 두 입술은 마치 누군가에게 키스를 보내기라도 하듯 동그랗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입술을 앞으로 최대한 내밀고 우리 아가 어쩜 이리도 예쁠까, Aren't you a lovely little baby that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흔히들 베이비 토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베이비 토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소리에 과장된 멜로디가 실립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 예문처럼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귀여워라, 아가야 귀여워라,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you are Georgious, you are Georgious, you are. 이런 표현법은 아주 특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같은 말을 연이어 세 차례나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서 친구를 마주쳤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 존, 안녕 존, 안녕 존, 쇼핑 가니, 쇼핑 가니, 쇼핑 가니. Hi John, hi John, hi John, coming to the shop, coming to the shop, coming to the shop.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정신병원에 보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기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갓난 아기에게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요? 먼저 엄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기가 자기 말에 대답해 주기를,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기는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를 바라보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세상에서 맨 처음으로 나를, 혹시 아기의 관심을 끌어낼 수는 없을까?
평범한 말이나 표현으로 혹은 가만히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헤이 프레이더 이쪽이야 유후와 같이 뭔가 두드러지도록 평범하지 않게 표현합니다. 유후라니 참으로 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길 건너편에서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채기를 바랄 때 흔히 그렇게 소리칩니다. 아기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도 우리는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평범한 표현이나 방법으로는 잘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들과 나눈 대화를 녹취하여 무수히 들어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식의 딱딱한 어조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녕, 나는 너의 엄마란다. 이곳은 병원이야. 저분은 산파 아주머니고 너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 너의 이름은 메리야. Good morning. I am your mother. This is a hospital. That is a midwife. That is a midwife. Here is a bed. Your name is Mary. 위의 예문은 좀 더 자란 아기에게 썸직한 말입니다. 베이비 토크보다 더 사무적이고 정보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치 교사의 말투 같습니다. 2살배기에게라면 조심해, 그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꼭지야. 찬물은 그 옆 꼭지를 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갓난 아기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당신은 지금 막 이 세상에 도착했으며 주위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이 결코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으며 그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난생 처음 말을 건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혹시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곳은 병원이야. 저분은 산파 아주머니고 너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 하는 무음이 건조하고 딱딱한 어조의 말이 들려온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금 막 도착한 이 새로운 세상이 엄청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와 달리 우리 아기 어쩜 이리도 예쁠까라는 말이 높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타고 음악의 멜로디처럼 귀를 간지리며 여러 차례 반복에 들려온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이 새로운 세상이 상당히 재미있는 곳일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을 뜨고 직접 확인해 봐야지. 아니 이건 또 뭐야, 아주 재미있는 모양을 한 입술이잖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꽤 상냥해 보이는데. 베이비 토크는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가 아기와 강한 유대감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기에게 이것은 언어 발달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모국어를 혹은 아기의 가족이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쓴다면 당연히 모국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반복해서 그 문장이 아기의 뇌에 각인되도록 만들므로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기의 언어 학습 과정을 촉발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말문을 틔우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상 언어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반복해 들어야 합니다. 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소리와 낱말 그리고 문장 패턴을 반복해 들으면서 아기는 곧 언어에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곧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기가 말을 배우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아기는 모국어의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배울까요?